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재율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이름이 성함이 재율입니다. 재율. 율자 들어가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데 그래.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있을제 법률입니다. 있을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면 요번엔 간단하게 목회학 박사시고요. 저는 목회학 석사인데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 또 박사 또 PhD를 하셨어요. 어이구야. 네, 그리고 교육학 석사로 또 이게 샌프란시스코네요. 네네.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학 석사, 교역학 석사를 하시고 미국 장로교니까. 예, 그렇죠. MDB죠. MDB. 또 호남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장로교 나성 소망교회 현재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나머지는 지난주에 방송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 안 드린 것이 뭐냐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거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다라는 책이 있고 라지폴 소나무의 꿈. 이게 그 밝은 사회 캠페인을 했던 라디오 서울에서 라디오 서울에서 예. 그리고 돈을 부리는 복음. 돈을 쫓는 복음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그런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재율 목사님 한번 기억하셨다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우리 김재율 목사님은 태평양을 날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새삼 증명해 드리면서 이미 LA 생활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일주 지났으니까. 이 편은 이 두 번째 편은 아마 미국 가서 LA 가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자랑스럽게 은퇴하시고 감리회 죽비 같은 말씀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방영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개독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서 이 개독교 응징에 나선 싸대기 목사 방영식입니다. 네, 김 목사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 계시지만 마치 또 여기서 그날 있는 것처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개독교 싸대기요. 저를 좀 사용하기가 좀 약간 좀 어색하시죠? 어색도 하고 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땡목이라는 이제 별명을 좀 제가 스스로 달고 다녀서 땡중, 땡중, 스님들이 이제 땡중이라고 하니까 맞아. 좀 파괴적 그리고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오히려 그런 규율을 부리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땡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작업복 잘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저 밖에 나가서 서울의 소리 야외에서 농성장 할 때도 제가 이러고 막 그냥 이 내란 정당, 폐륜 정당 다 끝장내야 된다. 이놈들 한 놈도 남김없이 발본생활에서 끝장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저 요즘 그런 사진 오늘 뭐 사진도 몰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든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게 22조 원의 빚을 안겨주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양아치죠. 이 양아치가 차기 정부에게 약 100조 원의 빚을 떠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100조라는 이 빚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민주 시민들의 혈세가 아니겠냐. 정말 시민들의 피와 땀과 살과 뼈를 갈아서 지켜낸 이 대한민국인데 참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라는 이 폐륜 구구가 망치고 경제는
민주 진보 세력이 살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예,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아니니까 윤석열 네. 씨가 이 계엄령 내리고 막 군부 쿠데타 예, 그쵸, 일이고 예, 막 예.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 내란 사태로 말미암아서? 윤석열은 뭐 2시간밖에 안 했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 이러잖아요. 이 내란 사태로 지금 국가 경제 손실이 어떤 사람 계산하는데 300조가 넘는데 300조.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정도 얘기. 그러면 이게 피해가 얼마나 크냐. 그럼 나는 내란 일으킨 수계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당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이거 손해배상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저 국힘당 해체시켜야 되는 거야. 예. 어떻게 생각들 하셔? 그러니까 이제 300조면은 우리나라 이게 1년 뭐예요? 작년 1년 예산이 예. 655조 네, 그쵸. 예. 6천억이거든요. 예. 거의 절반에 절반이요. 예. 예, 그걸 4개월 만에 지금 다 자. 해먹은 거죠. 이런데 피해가 없어? 뭐 피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아니 파티하잖아요. 파티. 자. 이제 관사에서 나오기 전에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네, 네. 이 제가 정말- 한 말씀 네. 네, 예. 염치가 없다. 예. 아. 진짜 네. 파렴치. 예, 파렴치다. 예. 게다가 지금 재미있는 역사가 역대 대통령들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네. 박근혜, 이명박. 이명박, 윤석열까지 예. 전부 감옥에 가고 총 맞아 죽고 쫓겨나고 그러니까 국힘당의 그 앞에 그 전력들이 제대로 대통령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정부에서는 맞습니다. 네. 김대중, 네. 노무현, 네. 문재인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보수를 자처하는 이 저는 문재인 과거 대통령들 문재인 역사가- 정부가 민주정부인지는 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민주정부거든요. 독재는 아니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흑역사가 무능정부. 왜 아니 박정희 뭐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가졌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은 저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왜 저렇게 맡기냐 말이에요.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 친일 청산을 못했고 또 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단, 예, 분단에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거의 원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죠. 해결이 그치. 분단. 안 된 집단이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날 80%의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그쪽에 가 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원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예, 그분들의 그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 그럴까, 그 가치, 삶의 가치, 인생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이 매우 보편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전 이걸 이제 우리 사진으로 못 띄우지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던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 흑역사. 이게 아하. 어디 나와 인터넷 있어요. 치시면 네. 예, 사진이 나옵니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하야, 예. 박정희 군사독재로 부하에게 피살, 전두환 반란 내란죄로 사형 선고, 노태우 반란 내란죄로 징역 22년 6월 선고, 맞아. 이명박 뇌물죄로 징역 17년 선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탄핵 징역 20년, 윤석열 불법 개헌으로 탄핵 내란죄로 기소됐는데 하하. 사형 여러분, 아니면 무기죠. 예, 무기전 예, 사형 최하 무기전형인데요. 예, 예. 전두환은 지금 죽어서도 한 평 묻힐 땅이 없어서 지금 자기가 살던 연희동 그 지하에 그대로 그 놓여 있다는 이것을 제가 첨언해 드립니다. 비록 그들이 사면되고 복권되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반성한 적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애국민주 시민을 학살하고도 그리고 괴롭히고도 잡아끌어서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애국민주 시민에 의해서 빛의 혁명이 완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단코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은 제가 비록 목사긴 하지만 이놈들은 한 놈도 남김없이 발본색을 해서 그 경중을 따져서 다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베르트 까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알리바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요즘 많이 씁쓸하다가도 그래도 저 지난번 보궐선거 때 거의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여기 강화 교동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교동에서는 뒤바뀌었어요. 훌륭한 청년 정치인인데 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마 당으로 나갔는데 결국엔 또 거기 국힘당 그쪽 사람들이 되긴 했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 거제시인가요? 거제시도 이겼고 그리고 저 부산에 있는 네. 교육감 선거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 잠깐 말씀하시죠. 예. 깊은 소리니까. 부산에서 그 교육감 선거가 재밌는 게 그 빨간당 이제 그 후보 네. 이 사람을 이제 교육감 하라고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전환길이가 동원돼 가지고 막 안수 기도를 해주고 막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소년보가 거기 와가 미쳤네. 그 이제 국힘당 그 후보에게 사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우리 이제 진보 민주진영의 김석준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뭐 소년보도 동원되고 전환길 동원됐는데 네. 마지막 분석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 표를 얻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야. 오히려 역풍을 맞았군요.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 뭐 군순위 뭐니 다 그 보궐선거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효과가 아니냐. 네네. 윤석열이 계엄 내리고 저 뻘짓을 하니까 민심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부산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돌아섰고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아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네. 게 네. 하나는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네. 군수님이긴 하지만 예. 조국 혁신당이 되신 담양이죠. 담양 군수.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한 번은 좀 심각하게 좀 되돌아볼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지역에서 네. 이렇게 좋은 교육감을 배출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총선을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효과이지 진정한 지지로 민심이 확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막 비하하거나 또 극단으로 모는 발언도 매우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60일도 안 남기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그럼요. 예. 네. 우리는 통합 단결해도 네. 숫자적으로 0.75%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네. 우리에게 굉장히 마치 저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국힘당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제 전패한 거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보궐선거를 반문 교사로 삼아서 조금은 서로 절제하면서 네. 치열하게 네. 하는 응원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아마 네. 이제 뭐 경선 주자들도 있고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뭐 후보가 몇 분 나오신다고 하고 뭐 나왔고 그다음에 국힘도 뭐 보니까 지금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어유 뭐 많이 무슨 나왔어요. 경남도지사인가 18명 예. 어머 그냥 막 아니
바퀴벌레처럼 나와 지금. 나와. 바퀴벌레. 우리 그 김재율 목사님은 그 제가 이제 농담처럼 미쳤네 그랬더니 김재율 목사님 깜짝 놀래요. 예, 예. 우리 서울의 소리 방송은 셉니다. 아, 셉니까? 그래서 그 웬만한 분들이 서울에서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바퀴벌레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바퀴벌레, 양아치, 미친놈 뭐 이런 거는 기본 단어니까. 저도 이 서울의 소리 나오면서 네네. 입이 거칠어졌어. 거칠어졌어. 원래 무슨 내가 점잖은 무슨 사람이고 소리세요? 점잖은 어? 사람이거든요. 원래 거칠어서 나만 그래? 보면 막 그냥 어? 막 이놈 저놈 그래? 하시면서 아니, 박 목사님은 본인을 땡목으로 가져가시니까 아, 그래? 저는 충분히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은 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이번에 그 문영배 그 재판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예. 네. 야, 총 재산이 지금 한 4억 정도밖에 안 4억, 된다는 예.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했더니 이분 얘기가 자기가 판사 되면서 마음의 다짐이 판사 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넘어가지 않겠다. 이걸 다짐한 거야. 그것도 멘토가 야. 스승이 그렇게 예, 조언을 그래서 했대잖아요. 이런 훌륭한 그 예, 어른 누구죠? 그 다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저 미국 채권 사들이고 돈벌이하는 이 최상목, 최상목, 예, 심우정, 심우정, 네, 네. 그다음 오세훈. 이거 이 난리통에 이거 예. 이 난리통에 미국 외화벌이 아 그럼요. 채권 사고 네. 요즘 그 이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달러 보유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는 네. 우리 오세훈이가 그 심우정이가 야, 최상목이가 그 달러를 잃어버린 달러를 끌고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외화벌이 했는데 그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애국자지. 이게 나라의 공직자 자세예요. 아이, 문영배 재판관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니 이제 그 애국자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간상 네. 그분들 수구 세력들의 네. 인간상은 기회주의적이고 그쵸. 기회주의. 예,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물질적이다. 그대로 드러나는 네.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하하. 그 문형배 문형배. 이번에 아, 이제 참. 예, 하하. 헌법 우리 재판관. 재판관님 네. 그분의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분의 그 각오 멘트가 네. 저도 이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네. 그 진리의 3요소가 있는데 진리의 3요소는 첫 번째가 보편 타당성입니다. 네. 두 번째가 영원성, 세 번째가 유익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진리로 보기 때문에 이게 철학적인 그 3요소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고 있잖아요. 이 세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문영배 재판관의 삶의 철학이 가치가 네. 보편 타당성이 가 있다. 네.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넘어서지 않겠다. 네. 그렇지. 뭐 우리가 맞아. 그 오블리제 노블리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는 무엇을 언급하고 싶냐면 이제 조국 그 사태가 났었을 때 제가 그 강남 좌파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후진들에게 메시지로 남길까 하다가 제가 이제 가졌던 메시지는 우리 진보 성향을 가진 우리 인사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명예와 혹은 이제 권력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도 포함된다고 봐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까지도 이게 자기에게 왔을 때 이 성공을 공공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유화하면 영향력은 끊긴다. 네. 그런데 영향력이 증대되려면 나의 성공을 공공화 작업을 해라. 이래야만 참 리더가 되고 후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그 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문영배 재판관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야기야. 아니 뭐 네, 그렇게 좀 오히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문영배 재판관을 키운 어. 그분에 대한 그 스승에 대한 예.
그래서 뭐 진정한 어른이셨고 그리고 평생을 큰 돈을 버셨지만 큰 돈을 번 만큼 다 쓰셨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검소하게 네. 또 소박하게 삶을 사셨으면서 한 번도 겉으로 당신을 드러내거나 당신을 뭐 이렇게 밝혀내지도 않은 참 그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적 가난, 네. 자발적 가난 이러한 삶을 스스로 이렇게 살아낸다는 거. 네, 정말 정말 우리 인류의 가치가 아닐까? 많이 네. 근데 목사님 네. 많이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도 자발적 가난 얘기하면서 네.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네.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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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를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틈에 또 살짝 여러분 비즈니스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우리 그 미국 가시는 우리 미국 가 계시는 김재일 목사님한테도 뭐 이렇게 엽이라도 좀 챙겨주고 우리 또 매주 이 방송을 위해서 그 사비를 털어서 은퇴 목사가 뭐 사례비도 못 받는데 사비를 털어서 KTX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녀들의 등줄을 휘게 만들고 계시는 우리 방영식 목사님을 감사합니다. 위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지지와 후원 저희 지금 격려 말고 후원을 해야 돼.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가 여기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나오시는 그런 패널 분들에게도 우리가 또 사례를 좀 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복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결국은 관저를 비웠어요. 네. 이제 사저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 대통령으로 탄핵되고 결국은 파면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또 그 국힘당 쪽에 그 뭐 나경원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 그 헌재 판결할 때 사전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탄핵 기각을 100% 확신한다는 거야. 네, 말씀을 그리고 했어요. 그 네. 탄핵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거야. 그리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소년보도 그렇고 대통령 복귀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반 대중들은 다 60%, 70% 이상이 네. 탄핵 기각을 다 생각하고 예, 있는데 예.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어? 저는 이제 저게 뭔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K 트럼프기 때문에 그렇다. 아하. K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야. 그 말이 무슨 K 말이냐면 트럼프, 예. K 트럼프 저는 일찌감치 윤석열을 네. K 트럼프다.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공화당 저게- 이렇게 수구 정당들은요. 입국 심사 때 퇴출 당하신 다 자아도취. 예, 자아도취 그것도 저는 이제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하고 예. 일단 미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 이제 보수 수구 당은 이제 공화당이죠. 거기는 리더를 빌려서 씁니다. 똑같네요. 예, 레이건노믹스. 네, 네, 예, 레이건노믹스 그때부터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 예, 아. 그런데 민주당은 길러서 씁니다. 아하. 그 차이가 우리나라에도 좀 존재하고 오. 민주사회, 대중정당, 시민사회로 가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그러한 이제 정통성이 좀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러면 왜 제가 K 트럼프기 때문에 윤석열은 사과가 없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없다.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처럼 다시 또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아, 예, 맞아. 그러네요. 망상이죠. 지금 그럼 망상이죠. 망상이죠. 그래서 예. 사과하면 안 되는 거면 사과하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사과를 안 하고 3년 왔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예. 맞죠. 트럼프한테 배운 건데 끝내 가짜 뉴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쪽에는 18명 숫자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국힘당에서 대선 후보가 18명이나 나왔다잖아요. 그런데 예, 뭐. 그쪽에서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흥행입니다. 그렇죠. 흥행. 경선의 흥행. 야. 이제 이게 뭐냐면 저 책에도 언급한데 아하. 트럼프를 2기 때도 당선시킨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깊은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보이는 현상, 피나민이라 그러는데 그 현상에 감정이입을 해서 투표합니다. 아, 예. 흥행머리. 판단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지금 더구나 그 인구 분포의 지형도 네. 보수와 진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하하.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이제 뭐 목사님이 뭐 책도 뭐 제7공화국 책도 쓰시고 네. 집필하시면서 또 연구도 하시고 실적으로 그 직분이 목사지 뭐 하시는 일은 총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교수도 하시고 책도 집필하시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한국 정치에 대한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네.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도 쓰시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뜨겁게 아마 지금 그럴 겁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뭐 개헌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왜 그거 쓸데없는 얘기 하냐.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고 좀 하실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서울의 소리는 늘 그 앞서가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사이비 개독교 이 응징하는 이 방송은 정말 저희가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끄집어 들여서 어떻게든 정상적인 국가, 양심적인 국가 그리고 민주적 국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제7공화국의 그 후반부 오늘 경제민주화 김재용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제7공화국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5장에서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생산성 재화 확보, 네. 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 좀 뭐 네. 말씀하시죠. 우리 서울의 소리가 지금 이제 그 헌법을 새롭게 쓰자 내지 그 새로운 나라를 열자 여기에 저 앞장서는 것은 네. 리더는 길을 알고 길을 함께 가며 길을 보여주는 자다.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네. 서울의 소리가 큰 일을 하신다. 네. 거기에 동의를 우선 하고요. 네. 그 지난주에 못한 얘기 중에서 이 정치제도 그 부분에서 이제 복수 상권 분립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법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과 국가수사원을 양원으로 두자. 그게 이제 저의 복수 삼권 네. 분립제의 그 세 번째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사법부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직제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 헌법으로만이 검찰을 완전하고도 쉽게 개혁할 수 있다. 검찰 권력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일제 검찰로부터 온 맞아. 그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권력은 헌법으로만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두는 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 대법원 쪽에서 기소와 공소권 유지에 검찰청을 거느리도록 하고 이제 거느린다는 게 죄송한데 이렇게 협력하도록 하고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총장은 직선해야 한다. 2년 임기로 직선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검찰이 있고 지방검찰이 존재해서 청으로도 존재해서 네. 한 사람이 억울한 기소돼야 되는데 기소 안 되거나 기소 안 돼야 될 것이 기소를 시키거나 했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법원 판결 전에 그 자리에서부터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똑같이 국가수사원이 미국의 그 FBI 연방 네, 수사국처럼 수사국. 국가수사원이 수사를 다 전담하고 총괄하는데 그 밑에 지방경찰청장까지도 다 직선해가지고 국가수사원장까지 다 직전해서 경찰청장도요. 그렇게 해서 2년 임기로 주고 똑같이 검찰처럼 어떻게 수사받을 때 억울한 거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나 본인이 SOS를 치면 지방경찰청장 조사 내려놔. 국가수사원이 조사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서 말 그대로 국민의 기본 권한이 인권이 증진된 법치국가. 네. 그런 사법제도를 이제 지향을 했던 오케이. 거고요. 자 이제 본론인데 경제민주화 부분을 왜 다뤘느냐라고 하면 육공화국 헌법 중에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용했다 써가지고 국힘당이
총선에도 이긴 적이 있고 대선에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네. 누굽니까? 김종인 네. 위원장이 그렇죠. 그분이 썼던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용어. 우리 헌법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진짜 경제민주화냐? 아닙니다. 아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양극화만 심화됐습니다. 음. 그래서 뭐 제가 예화도 들어서 특정 어떤 기업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수출로 해서 몇 조를 벌어들였어도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전 그 흑자의 GDP 흑자의 전량을 한 개 기업이 차지해도 그 기업의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400가족만 이롭게 한다는 그래요. 그런 방송이 나왔잖아요. 어허. 그러면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제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세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아하. 많이 가진 사람들, 불로소득자들,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 중산층만 자꾸 가장 많이 세금을 내게끔 합니까? 아하.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뭐 내라도 못 내니까 복지로 가버리고 지금 일하는 나라의 그 행복감, 일하는 나라를 정말로 꿈꾸면서 내 조국으로 삼고 정말로 이렇게 지향해야 되는데 네. 일하는 게 오히려 짐이 돼 버리는 사회 이 조세 제도는 네. 극복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의 대기업 중심의 낙수 효과로 경제를 살릴 길은 없고요. 네. 경제를 살리려면 외세의 환율이 지금 얼마나 무역 경제인데 환율이 지금 이렇게까지 높아져 버리면 무역을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맞습니다. 외화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생산성 재화, 즉 우리나라가 경제적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네. 국가 시책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세요. 900만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미국의 의사나 변호사, 약사에 어떻게 보면 1시간 인건비도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환율로 따지면. 네. 저는 진짜 가슴 아프고 통탄합니다. 이게 한 달 매출이 그렇다면 이 나라가 과연 이 선진국이 맞느냐, 아하. 네, 우리가 잘 사는 게 맞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영업도 생산적인 자영업을 권장하고 또 지나치게 경쟁적인 단일 품목도 네. 다양화시키도록 인도해야 돼요. 리드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서 좀 피하고.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미국에 오셔서 드셔보시면 누구나 얘기합니다. 미국의 상징물처럼 되는데 기독교 기업인데요. 우리 1000만입니다. 가까이 네. 됩니다. 그 네. 저 LA가. 아, 그런데 물론 LA시는 더 적습니다만은 인앤아웃 버거 매장이 하나입니다. 법이 시리에 하나씩만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시골로 가면은요. 예. 작은 도시들이 많거든요. 채 2만 3만이어도 시리에요. 거기 신청하면 줍니다. 그래요? 인앤아웃 버거를. 네, 이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대자본들이 프랜차이즈 하면서 막 이렇게 갈 때도 저 골목 상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골목 상권. 예, 스스로 자기 비움과 양보, 섬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네. 얘기하신 이 경제민주화 쪽의 이 방향이 사회복지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복지하고도 관계돼서 네. 제가 다음 장에 다루는 우리 인구 구성의 변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사회복지 문제도 네. 다루면서 노인 인구의 증대인데 노인들이요 자살률 1위입니다. 네, 맞아요. OECD 국가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예. OECD 40개국에서 빈곤율 1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효가 가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공동체성이라면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6장에 네. 사회 구성원 네. 이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 네. 여기 이제 다문화 가족, 다국적 그 이제 가정들, 그다음 노인 청년 문제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죠. 네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는 노인 복지 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충분하게 기본소득 또 이재명 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기본사회로 예, 이제 예, 가야죠. 기본사회 쪽으로 가니까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네. 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저는 좀 시급한 것이 저출산 문제에 국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 MZ 세대, 알파 세대의 어쩌면 그 보수화에 또
개인주의화의 그 경향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네. 역전시키고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그렇죠. 예, 주택 문제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 낳고 그리고 선진국에서 살 수 있는 네. 마음을 가지죠. 아니 젊은이들이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사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하.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없습니다. 국가 소멸의 위기이기도 그럼요.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교육제도 개혁 부분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제가 쓰지를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네. 획기적인 교육 개혁의 그 문제도 제가 교육 얘기를 하고 개혁의 싶은데 문제. 제가 이제 엊그제 우리 고향에서 순천에 그 국가정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정원 박람회에 온 이태리 여성하고 오스트리아 남자하고 결혼한 이제 신혼 부부의 네. 그 여행 도중에 만난 얘기에서 제가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또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스쿨부터 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학원까지 제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교육이라든지 사교육도 알고 그렇게 해서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유럽 쪽에서 아. 예, 이태리에서 오는 그분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하면 네. 거기는 그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든다고 그런다면 이제 거기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경영하는 퍼블릭 스쿨이 있고 네. 예, 공립 학교죠. 그다음에 세마이 공립 학교가 있답니다. 중 공립 학교, 기업과 국가가 합작한 예, 그런 공립 학교가 있고 그리고 사립 대학교가 존재합니다. 프라이빗 네. 예, 유니버시티가 칼리지가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눠졌냐 그랬더니 그 운영하는 주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을 뛰어넘는 튜이션 등록금의 차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입학하기만 하면은 만약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면요 학비가 무료랍니다. 중산층에 해당되면 어느 대학이든 골라서 가지만 당연히 프라이빗은 다 학비를 받으니까 이제 저소득층도 공립에서 케어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일 때는 바로 그렇게 세마이 퍼블릭 그 칼리지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내지 우리 기독교니까 교회니까 그렇죠. 예. 교회가 그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도 받고 하면서 사교육을 책임져주는 구조 아하. 이런 것들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아하. 우리나라를 부흥케 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라. 뭐 네. 그 지금 경제 민주화 뭐 그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 제가 지금 2003년, 2023년 이미 초고가 다 끝났는데 그래요. 이제 뭐 쓰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가서 쓸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연구하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의 그 책도 읽고 뭐 토론회도 가고 그랬는데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모든 교육을 공교육화한다. 그리고 대학금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 기본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아직 고등학교가 의무 기본 교육이 아니랍니다. 대학교도 근데 저는 독일의 아비투어 같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정도의 성적이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 어느 때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물론 법대나 의대나 이런 건 특수한 데는 조금 더 좀 조금 더 뭐 전문성을. 조금 전문성 그다음에 좀 그 플러스 가산 점수를 더 주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소위 경쟁 없는 나라. 경쟁 없는 예, 나라. 어느 나라 이렇게 어느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누리 교수가 한 그 연구 네. 보고서에 의하면 네. 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네 나라 대학생들에게 네가 경험한 고등학교 초중고고는 뭐였어? 그랬더니 한국 학생의 80%가 지옥이었다 얘기합니다. 아하. 지옥이었다. 예. 왜 끝없이 경쟁하고 학교 생활의 지옥이었다. 뭐 나물주의,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러니까요. 정글화되어진 이 교육 체계에서는 아하. 정말 지금 이 촛불 혁명을 일으켰던 이 촛불 세대
빛의 세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응원볼 들고 그러니까. 나온 건 기적과도 같은 예, 일이에요. 한참 인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네, 맞아. 그렇죠.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 하하. 인재들이 자라서 사회에 네. 어떤 영향을 하겠냐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연대하고 윤석열 같은 인물을 만드는 제가 오늘 아하. 그 저기 농성장에서 초심 백은영 대표님을 보고 이 새파랗게 젊은 뭐 20천 초중반 같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막 욕을 해? 노인한테 어. 그러니까 쌍욕을 해댑니다. 하하.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이 먹었을 그 중년 그 뭐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초반한테도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물론 제가 가끔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제가 안 하는 전문 용어를 막 쏟아대면서 이 코딱지만한 게 정말 그 보면서 저게 뭐지? 하하.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소위 그 386 세대라고 지칭되는 소위 민주화 세대들이 이 교육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사교육 시장을 가장 크게 많이 번성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386 세대들입니다. 어디 취직을 못하니까 학원을 차려서 애들 이 어마어마한 경쟁 교육을 그대로 뭐 강화시켰던 주역도 바로 이 386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더 많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환기를 보십시오. 네, 전환기. 자, 예. 이제 뭐 제가 볼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책의 이제 7장에 한반도 통일 방안, 네. 그죠?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 정책을 세울 때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내용 읽어보니까 이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남북 경제를 가지고 경제 통일론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 우리 함께 좀 뭐 이야기 듣죠. 네네. 제가 음. 이제 사실은 그 복수 상권 분립제의 정치 제도도 네. 사실은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둔 아하. 그러한 그 정치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래지향적이죠. 네. 그래서 저는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한 국가 한 민족 내지 한 체제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 아하. 이제 거의 이제 남북 분단 이후로 77년 지금 80년 해왔으면 이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데 북한의 지도부는 인민이 배골지 않는 사회 국가를 만들겠다. 아하. 요게 이제 항시 자기들의 통치 이념이니까 네. 저는 저들에게 정말로 배골지 않는 빵을 주는 전략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선교적 전략의 하나인데 네. 가면 저는 경제 공동체 통일론밖에 없다. 경제 공동체 통일론. 예. 그렇지만 항시 이념이라든지 이게 상수다 보니까 뭐 기능주의적 통일론이다 이렇게 치부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차원에서 경제 공동체 통일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 휴전선의 그 비무장지대 DMZ. 예, DMZ의 저는 화개장터와 같은 네. 우리 동서화합의 장터처럼 오호. 남북의 장터를 열어야 된다. 아. 시장을 개성공단의 롤 모델도 좋지만 그렇죠. 새로운 롤 모델로서 DMZ의 남북한의 전 세계인에게 열려 있는 남북한 공동 주체의 마켓이 열린다면 오호. 이거말로 평화를 앞당기는 일이 없다. 네. 아하. 네, 비핵화를 맞습니다. 앞당기는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안 된다면서요.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을 경우 저는 삼지대면 어쩌냐. 제3지대. 네, 제3지대 중국을 땅을 빌리거나 소련 땅을 빌리거나 뭐 일본 땅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트럼프가 굉장히 동남아에 싫어하죠. 근데 동남아에 이제 트럼프도 탄핵될 수도 있어요. 동남아에 섬 같은 거 하나 사서 동남아의 홍콩과 싱가포르에 섬 도시국가 건설하듯이 남북한이 합작으로 네. 거기다가 세계 마켓을 건설해서 거기에 대통령을 뽑으면 또 어때요? 정치 제도부터 시작해서 경제 제도에서 캐피탈 자본에서부터 광물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자유시장 아. 한번 열면 어떠냐. 아. 이게 이제 경제공동체 통일론인데 사실은 물건부터 통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그 만들어진 물건에는요. 민족의 의리랄까 정신이랄까 K 스피릿이 담겨 있고 K 컬처가 묻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념은 사라진다. 그렇죠. 그것도 이념이 있더라도 네. 주체성을 가진 이념이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오. 그럼 우리 한국 정치도 극단화되는 것은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 7공화국이에요. 적대적 공생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끝없이 싸워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좋냐고 국가 발전과 민족을 위해서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상생 경쟁으로 공존하는 그럼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잘 사는 중산층이 많았고 중도층이 많아야죠. 그래서 제가 운동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양극단화돼서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뉴센터리즘 네. 중도 세력이 많아져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이 많아가지고 팍 끌고 가면 양쪽에 팽팽했던 사람들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조갑재 ông 보시죠. 예. 그다음에 또 김진. 그다음에 또 조 누구 있죠 또. 예. 뭐 조규제. 예, 조규제. 이런 분들 보세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 극보수였었거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진정한 보수쯤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됨이 있으면 진보나 보수나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동지가 될 수 있다.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선거 제도 안 했는데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돼요. 민주당도 호남에서 패권하면 안 돼요. 예, 지금 국힘당도 영남에서 패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은 지역에서 진보와 보수의 마인드를 가진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 도백들이 나와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교육이 최고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와 민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라봅니다. 네, 지금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 이 경제 이제 통일론 이런 게 뭐 DMZ에서 하면 좋은데 네. 그게 정치적으로 아직 뭐 시간이 걸리면은 제3지대 그죠? 네. 동남아 쪽에 뭐 섬이라도 그지 네, 네. 아니면 뭐 저 연해주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쪽에 해서 네, 네. 남북한 젊은이들이 같이 모이고 네. 같이 뭐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같은 생활 공동체, 예, 맞습니다. 공동 생산 공동체, 예. 그죠? 그래서 경제 같이.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게 일종 같은 공동 운명체, 그지? 네, 네, 네. 그 패밀리고, 그죠? 같이 만들고 같이 벌어서 같이 나눠 먹는 아주 구조니까. 좋은. 저는 그거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더 네. 확대된 네. 아주 그 남북이 이상 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EU처럼 그렇지. 유로를 만들었잖아요. 아. 우리 남북한의 공동 화폐를 만들어서 어허. 여기 지금 그 돈의 가치, 금융 가치를 평준화시킴으로써 북한에 더 많은 페이버를 줘서 통일 비용도 미리 생산하자. 아하. 그게 경제공동체 그렇죠. 통일론입니다. 네. 사실 뭐 많은 지금 오히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왜 우리가 걔네들 도와야 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도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을 더욱더 정말 정글화시키는데 네. 예,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한민국의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 내가고 대안을 만들어 내가고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도 이제는 엘리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아. 바로 데모크라시 즉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지금 뭐 집단지성을 넘어 저는 요즘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동지성입니다. 집단지성은 집단지성은 그 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대동지성은 다른 집단과도 함께 서로 합의하고 그렇지. 합치할 수 있으면 좋으나 합치 수준에 이르면 더더욱이 좋지만 이미 합의하는 방법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정말 70 노인과 20 초반의 젊은이가 서로 쌍욕을 해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독이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네. 예, 제가 이제 대단하십니다. 제가 맞을 요즘 때가 되셨나요? 상당히 수준 높은.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독론이라는 오, 책을 야, 읽고 이거 뭐 있는데 상당히 수준 오늘 마지막 멘트는 제가 요 책의 일부분을 읽고 오늘 마지막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예.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네. 두 분 그리고 또 이제 LA 가 계셔야 되는데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잠깐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된 거 아주 행복했고요. 이제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와 함께 우리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도 관여하고 그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그 보람 있는 뜻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 그런 방송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김 목사님.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두 분이 또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여는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영광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스케치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연필로 쓴 스케치니까 음. 구체적인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실천 덕목들이 좀 나와서 네. 그 아이템들이 나와서 이러한 정신들이 녹아 있는 그런 생산성인 그런 그 활동들도 함께 네. 해나가야 또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목표는 제도화에 있거든요. 네. 예, 제도화에 있고 또 떨어진 가치들을 다시 드높이는 그러한 그 사역에 함께 좀 동지가 되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 언제 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제 필요하면 들어올 수 아, 있는. 필요하면. 예. 근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김 목사님을 또 이렇게 모시려면 그래도 비행기 티켓은 아니어도 뭐 어디 호텔 티켓은 우리가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원, 네. 후원이 힘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네. 오늘 제가 아담 스미스가 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그 촉촉해지는 그런 대입구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마지막 멘트로 클로징 멘트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상적인 상황에서 똑같이 차분하고 똑같이 쾌활하며 똑같이 만족한다. 이 글을 읽는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구나.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탐욕은 빈곤과 부유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야심은 사적지위와 공적지위 차이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허영은 무명과 광범위한 명성의 차이를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탐욕, 야심, 허영의 없는 그저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동적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차기 정권 교체를 일궈내고 민주정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네.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아이고. 그 여러분 함께 그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서울의 소리 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